안녕하십니까, 데니얼입니다. 미국은 10월 1일부터 내년도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 팝사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방송은 올 2월 말에 대학 학자금 준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은 학자금 재정 전문 컨설턴트이신 엘리박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 엘리 선생님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엘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리 선생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엘리 선생님은 지금 학자금 재정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엘리 선생님 본인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라스베가스로 온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호텔을 전공했고 호텔에서 일을 했어요. 재정경제부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네.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라스베가스가 호텔 쪽으로는 유명하잖아요. 제가 석사과정을 마쳤을 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좀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던 저랑 취업하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학비에 대해서 비용이 엄청 비싸다라는 거를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라스베가스 오케스트라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청소년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그 네.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왜 결국은 포기를 할까를 봤더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내 아이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자녀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서 입학통지서를 받았을 때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네. 라이센스를 따고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자금 재정 전문 컨설턴트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칼리지 플래닝이라는 것이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네. 아카데믹 쪽으로, 하나는 또 재정 쪽으로. 근데 저는 아카데믹 쪽으로는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SAT를 더 잘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더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재정 일을 제가 좀 오래 했거든요. 원래 일을 하기 전부터도 파이낸셜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파이낸셜 플래닝 쪽으로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칼리지 파이낸셜 플래닝이라는 걸 하는 건데요. 그 학교에서 입학통지서가 어워드 레터가 올 때 이제 장학금이 보조가 나와요. 장학금 혜택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사립을 갈 경우는 7만 불에서 8만 불이거든요. 1년 학비가. 주립으로 간다 하더라도 타주에 주립을 가게 되면 보통 4만 5천에서 5만 불 이상이 나와요. 그쵸. 중산층 가정분들 중에서 얼마나 그 돈을 쉽게 내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청소년들처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조금만 더 플래닝을 하시고 조금만 더 안다면 학자라는 그 지원서를 쓸 때도 조금 더 보조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장학금, 그 다음에 그랜트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 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학자 보조금이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그랜트, 스칼라십, 워크 스터디, 그다음에 스튜던트 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그거가 이제 그랜트하고 스칼라십이에요. 그렇죠. 스칼라십이라는 건 학생들의 능력, 이 아이가 SAT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GPA가 얼마나 높은지, 에세이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리고 뭐 운동으로, 음악으로, 미술 쪽으로 예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받게 되는 그 스칼라십이 이제 메릿 베이스라 그래서 학생의 그렇죠. 그 능력에 따라서 받는 거고요. 네. 재정적으로 부모님 가정의 그 재정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그랜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랜트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차피 그랜트가 됐던 스칼라십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팝사라는 지원서랑 네. CSS라는 지원서를 써야지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얼마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학교에 얼마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지가 나오는 거라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서부터 조금 더 꼼꼼히 쓰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학생은 학생대로 스칼라십을 노려야 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제 그랜트를 더 받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렇겠네요. 장학금하고 그 그랜트는 갚지 않아도 되고, 론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예, 론은 그 졸업을 팝사라는 한다면. 거를 쓰게 되면 그 프라이빗 론이 아니고 이제 페더럴 론, 그쵸. 예, 그런 게 이제 얼마 정도가 그 퀄리파이가 되는지가 그 어워드 레터에 다 이제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팝사에 따라서 예,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 재정 상태를 먼저 알고 그리고 팝사를 쓰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네. 본인과 부모님의 그 재정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질문인데요. 학자금 보조 신청은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그렇죠.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2학년, 그러니까 시니어가 되고 나서야 팝사를 쓰는 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죠. 그게 12학년 때 팝사를 쓰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 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니어 같은 경우는 주니어였을 때 텍스 리턴으로 팝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신다면 이제 주니어 때부터 텍스 리턴 준비를 하실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도 너무 12학년 때 준비를 하는 것도 늦지는 않았어요. 팝사라는 게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4년 동안 대학을 들어가서도 매년 지원을 해야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바로 시니어 때 돼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랜트나 장학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 미리부터 네. 준비를 해서 12학년이 됐을 때 팝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첫 해는 놓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예,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자금 신청할 때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리서치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저희 아이가 첫째가 11학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올해가 그 베이스 이어라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SAT를 폐지하는 학교들이 는다던가 아니면 GPA를 많이 보지 않겠다고 발표한 학교들이 있다던가 그런 쪽으로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바뀐 부분은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재정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로 제 재정 가이드 댓글이나 이메일로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비영주권자가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나 외국에 사시는 우리 미국 시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러신 분들이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또한 유학생인 경우는
FAFSA나 CSS 프로파일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거는 좀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유학생인 경우는 CSS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CSS뿐만 아니라 그 학교마다 요구하는 파이낸셜 에이드 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고요. 네. 그거는 꼭 학교마다 문의를 하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냥 CSS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CSS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경우가 미국인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경우도 또 그런 케이스예요. 미국인이시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레지던트이시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도 이제 학교마다 연락을 하셔서 미국을 떠나신 지가 얼마가 되시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문의를 하시고 또 다른 폼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립이건 사립이건 다 똑같이 학교마다 예, 조금씩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다르기 때문에 꼭 학교에다 또 문의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학생인 경우에는 FAFSA는 안 되는 거죠. CSS 프로파일만 네, 되는 CSS, 거죠. 예, CSS인데 또 이제 학교마다 FAFSA만 요구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유학생인데? 그렇죠. 아니, 보통, 그러니까 보통, 제너럴하게, 그렇죠. 제너럴하게. 미국에, 제너럴하게 CSS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유학생이 그런 학교를 지원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폼이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 폼을 작성을 하셔야지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